겨울인데 별로 춥지 않은 날이 지속되거나 반대로 너무 추운 날이 지속되어 집 밖을 나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며칠째 내리는 폭설로 집 앞 도로가 꽉 막혀버리는가 하면 여름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내리기도 했죠.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는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째 계속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일어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인간은 고등생물로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보다 강력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강의 포식자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죠. 자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자연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은 점점 더 늘어만 가고, 바닷속에도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 죽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인간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것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매우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기술은 바로 세포배양육입니다. 세포배양육이란 줄기세포를 배양액 속에서 키워 살코기를 만드는 방식의 육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땅과 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약 51.3kg입니다. 돼지고기는 24.4kg으로 가장 많이 먹고, 이어 닭고기는 15.4kg, 쇠고기는 11.6kg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더 많은 고기를 소비하는데요. 미국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89.7kg으로 거의 90kg에 가까운 고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육류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가축을 키워야 하는 땅과 양분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 땅과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 땅, 그리고 가축을 키워야 하는 땅을 모두 제외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땅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고기 소비를 제한한다면 분명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기를 줄인다 해도 다른 농작물의 소비까지 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여러모로 대체 식료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땅으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팜과 세포배양육입니다. 스마트팜은 이미 사용화가 되어 해외에도 사용하는 곳이 있을 정도이지만, 세포배양육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임신한 소를 도살하거나 유산시켜 얻은 소태와 혈청을 배양액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동물복지면에서도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무혈청 배양액이 도입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는데요. 기존 소태와 혈청 배양액 대비 생산 비용이 약 65분의 1로 낮아져 100g당 가격이 약 2,000 정도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21년 5월에는 우리나라의 세포배양육 개발회사인 시워드가 이 육류를 시식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미세조류임에도 기존 고기와 똑같은 맛이 난다는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포배양육은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으므로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식량난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서는 식량난의 이야기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버려지는 음식이 매우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사정은 다릅니다. 원래도 아프리카는 식량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한 차례 기후위기를 겪은 후에는 더욱더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의 사정이라고 해도 지구촌 사회에서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진청은 저개발 국가의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코피아 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현지 환경에 맞춰 개발된 한국산 쌀 품종인 이슬이가 현지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이는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아서 세네갈의 농민 중 이슬이를 재배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동남아에서 수입한 쌀을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퍼석하고 찰기가 없는 동남아 쌀과는 달리 이슬이 쌀은 우리나라의 쌀을 개량한 것답게 찰진 식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이 좋아 현지인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인기의 이슬이 품종 쌀의 재배 면적은 3년 만에 12배나 늘었고 덩달아 세네갈의 농가 소득도 3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탄력받은 세네갈 정부는 내년에 이슬이 쌀 재배 면적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진청 역시 아프리카 지역의 벼 생산성을 지금보다 25%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편 사막에서도 한국의 식량 기술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량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사막에서도 재배와 생산이 가능한 한국의 식량 기술을 무척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고온의 기후와 부족한 농지 탓에 농업을 하지 못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은 땅에나마 농작물을 재배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의 스마트팜이 아랍에미리트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방식인 수직 농장을 이용하면 담수원의 부족과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농업 방법에 비해 물을 75에서 95%까지 절약할 수 있고 실내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땅속에 방수포를 깔고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막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때문에 아랍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 한 송이도 피어날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킨 한국이 이번에는 남극으로 날아갔습니다.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에서 여름제철 과일인 수박은 구경조차 쉽지 않은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이 설치된 후에는 달고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남극에는 우리나라 말고도 28개국이 83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잎채소와 열매채소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실내 농장을 갖춘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단 2나라뿐입니다. 요즘 세종과학기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17명의 대원들은 과일과 채소 키우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인 만큼 건강을 생각해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기술은 발전 중이며 이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 안정에 기여하는 한국의 기술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리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